이슈앤뷰 마지막 돈이 드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다음 주부터 개편이라 네. 돈이 되는 뉴스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예, 개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안 나오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연하실걸요? 정해주시는 대로, 제 길은 정해주시는 대로, 어떤 코너를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바닥 찍었나? 큰손들 주가 떨어져도 2차 전지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적 부진에 테슬라까지 좀 무너지고 있는데 최근 2주간 기관은 LNF, LG화학, 에코프로, 머티를 샀고요.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샀습니다. 다음 보시죠. 에코프로가 48만 원까지 밀렸다가 터치 후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또 큰손이시는 앵커님. 제가요? 저는 아주 작고 소중한 미미한 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이시라면은 지금 같은 때 이제 2차 전지 거의 추풍낙엽으로 쫙 밀렸는데 이때 업황하고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 한번 사고 싶으십니까?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유리 심장이어가지고 잘 못해요. 네, 우리 온유리 앵커님. 지금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떠나서 주식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보면은 저희가 호재 반발하고 와, 이거 지금 장밋빛만 보여주고 계속 뭔가 어떤 끌어올리는 뉴스만 나오는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때가 오히려 경계할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악재 투성이고 2차 전지 관련돼서 호재 얘기하라고 그러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주가 하락들이 거의 펼쳐지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주가를 선택해야 될,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악재 투성이 쪽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꽃을 생각할 때가 아닐까.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지면 좋겠는데. 흑연입니까? 인조흑연이에요? 아니요. 천연흑연? 흑연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거의 접근할 때가 됐다라고 좀 역발상적인 입장 쪽에서 생각할 때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계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고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징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가장 먼저 2차 전지 쪽이 하락했었을 때 P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리튬 가격부터 그리고 또 메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도 우리 Q는 괜찮아, 유지하고 있어 라고 했던 Q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게 작년 4분기, 3분기 이후부터 나왔던 변화죠. 그러니까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 입장 쪽에서는 밸류를 팍 꺾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체크를 해야 될 게 먼저 하락했던 P가 이제 멈추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정도까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2차 전지 소재 쪽의 종목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고생했던 쪽 중에 하나가 재고평가 손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멈춰서 횡보한다. 이게 좀 오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P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고평가 손실이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로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정도쯤에는 실적 개선 요인들이 나오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P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이제 Q가 확보가 되는 게 즉 전기차 수요가 다시 확보가 돼서 P와 Q가 동반적으로 늘어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확인하는 구간들이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했는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서 지금 얘기하는 IR 막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서를 던져줬습니다. 어떤 단서요? 올해는 좀 힘들 거다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Q의 확대는 내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때는 변화가 이제 슬슬 나온다는 얘기겠죠. Q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인 턴은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올해는 많이 빠지면 올라왔다가
또다시 출렁였다가는 과정들은 좀 이어질 텐데 네. 그럴 때 좀 저희는 다 골드핑거죠. 네. 그래요?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이걸 몇 번 다 네. 갖고 요약한 그 손이요. 대표님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고요. 황금손. 예, 네. 이제 그렇게 조금 이용을 하셨다가 본격적인 Q회학 때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셔야겠죠. 본격 대응은 하반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은 파도의 흐름을 잘 타는 전략, 위로 가면 팔고 아래로 내려오면 사는 전략. 자, 어떤 종목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럴 때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목과 섹터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러면 소재 쪽이겠죠.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포퓨. 예, 그리고 또 LNF는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이제 29일인가요?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네. 예. 그럼 이제 그때 갔을 때 또 LNF가 코스피에 가서 새롭게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또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오는 또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은 좀 커지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런 소재 쪽을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LNF의 특성은 테슬라와 연관성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납품하지 않아요, 테슬라? 직접 쪽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좀 사봐도 되겠습니까? 바닥이 없어요. 어디까지 밀릴지를 모르겠습니다. 200달러, 180달러 때문에 좀 사봐도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저점 다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나요? 이건 의문문이었는데 그거를 저는 제가 질문을 던진 역할이죠. 예. 이 정도 물론 이제 아직 처음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은 필요하다고 봐도 180달러 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럴 때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또 각종 많은 얘기를 꺼내놉니다. 사실 이번에 컨퍼런스 콜 때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실적 안 좋았고 근데 시장이 좀 기대했던 건 컨콜 때 뭔가 로보틱스 이야기나 자율주행,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AI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코멘트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 모멘텀 플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의외로 안 했고 오히려 그쪽 얘기는 좀 했습니다. ESS. ESS가 전기차 팔리기 전에는 캐시카우였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쪽이 성장률이 약간 줄어들어도 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태양광 안정적으로 돈 내는 쪽이죠. 그렇죠. 그쪽으로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이 바라봤던 Q의 성장과 관련된 테슬라의 전기차 쪽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좀 성장률이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이익의 보강들 그리고 또 기초 체력들은 크게 무너지진 않겠죠. 그럼 이럴 때는 추가로 실망 때문에 하락한다. 그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신재생산입니다. 예전에는 뭐 탄소 배출로도 이익을 많이 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가의 상승했던 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안정된 캐시카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주 입장 쪽으로는 기존에 보였던 성장이 꺾인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정도가 충분히 밀렸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여줄 게 그렇게 많이 없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바탕은 깔고 거기서 그렇다고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둔화죠. 둔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의 둔화를 가지고 주가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아마 뭐 바닥은 찍되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덜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것도 한번 그냥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존재하는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이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트레이딩 가능 의견. 다음 이슈 볼까요? 두 번째 뉴스. 챗GPT의 아버지 누구죠? 이분이 오셨네요. 샘 아버지. 샘 알트만. 파더 샘. 아하. 어제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정보다 하루 일찍 와서요. 체류 시간이 예상 한 7시간이었는데 17시간 늘어났죠. 컨센서스 대비 140% 늘었네요.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색하네요. 주요 이제 대기업
미팅도 예상이 되고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도 볼 것으로 만남을 가질 것으로 언론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샘 엘트먼이 AI의 아버지면 AI 삼촌은 누굽니까? 네, 되게 궁금해지는데. 아직 AI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서비스하는 AI 시장이 네. 이제 개화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삼촌, 엄마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없습니다. 나오겠죠? 찾겠죠. 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스타들이 탄생을 네.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오셨어요. 작년에 이게 두 예.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이슈 가지고 저희가 전혀 다루지도 않았고 아니에요. 6개월 전에 왔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슈 체크를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까 종목별 단에 뭘 사야 되나 이런 어떤 정열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때는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급등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물론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짜리. 금방 꺼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쪽이 그만큼 AI가 시장의 주도가 됐고 어떤 변화의 핵심으로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저희가 이분 차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는지 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추적 장치 GPS로 달지 않는 이상 전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샘 올트만이 지금 꾸려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차피 지금의 AI 쪽에 어떤 AI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변화가 지금 크게 잡힌 쪽이 일단 우리 칩은 GPU와 관련된 엔비디아. 네. 생산은 파운드리 쪽에 TSMC. 이 두 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예. 대만 의존도가 높다. 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그렇죠. 쪽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 왜 꼭 엔비디아가 주어진 그래가지고 나는 다양한 때 맞춤 옷을 입고 싶은데 또 좀 이제 욕심이 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왜 기성복 가지고 자꾸 그걸 나보고 입으라고 그래. 나는 좀 허리도 좀 일단 좀 다리 나팔바지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쉽게 해주시네요. 역시 유능한 진행자시네요. 계속해 주시죠.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이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데 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회사 그러면 약간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죠.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쪽도 만나긴 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지금 공급하는 라인 쪽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향입니다. 엔비디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는 약간 무게는 좀 파운드리와 그리고 또 HBM을 같이 해서 만약에 원스톱으로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고개를 좀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삼성전자가 우위에 높지 않을까 이번 방안을 통해서 성과를 보게 되면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저 AI의 어떤 땅끄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더 약간 우위에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뭐 물론 결과가 왔다 갔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논의가 좀 오고 갔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또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에 대한 동향들 이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가시고 나서 우리 왔다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의 상징적인 뉴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이 실적을 찍기 시작했고 소비자로부터 서비스를 해서 AI로 돈을 버는 첫 기업이 된 거예요. 오픈 AI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CEO로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해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AI 생태계가 앞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 집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샘 엘트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부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쪽이 반도체 의존도, 파운드리 의존도,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 의존도가
대만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몰려 있다. 네. 우리는 좀 분산을 하고 싶다라는 언급이 고위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알터먼 아까 같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셔서 사실 그 사이를 잘 비집고 들어가면 우리는 기회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TSMC가 파운드리 1위인데 1위하고 2위 삼성전자 격차가 워낙 크니까 네. 잘 비집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중요한 거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주가의 상황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이쪽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예. 쉽게 뭐 강한 변화가 나오지 못하는 게 그동안 시장이 좀 주춤했을 때 선방했던 섹터죠. 그렇죠. 네. 그러다 안 보니까 무너지고. 예, 오늘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보셨던 세론 성격의 느낌이 살짝 나고 있고요. 아침에 네. 어제 오늘 계속 세론 여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브리핑을 개장 전에 좀 해드렸는데 네, 역시 그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고 네. 근데 세론이 단기 세론인 것인가 다음 네. 상승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결 포인트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세론이 진짜 본격적인 여부인지 아닌지는 그거 예. 하나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거요? 네. AI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인가요? 끝일까요? 이제 관심은 모르겠지만 네. AI 서비스 시장은 개화죠. 이제 개화죠. 시작인 거죠. 네. 그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그동안에 좀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돼 있었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이게 또 2000년대나 나머지 섹터들이 쫙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좀 해도 너무했네 이거라고 하는 쪽으로 예. 매수세가 가다 보니까 이게 소외되는 관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물론 많이 쳐졌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쪽이 단기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또 반도체 쪽이 소외가 되겠죠. 예. 이런 과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또 올라올 만큼 올라오게 되면 시장의 그래도 중심은 이쪽이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의 흐름들도 다시 이전될 수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일단 눈치 게임이네요. 네, 이건 계속 눈치 게임. 되는 것 같습니다. 눈치 게임 안에서 이제 또 살아남고 우리가 계속 긴 관점으로 봐야 하는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문자 관련된 쪽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맞춤 제작. 예, 다양한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예. 따른 변화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가 에이직이지 않습니까? 에이직. 네, 그 회사 이름이 에이직이에요. 에이직 랜드. 예, 에이직 랜드, 에이직 드림, 에이직 퓨처 뭐 이런 쪽으로 예. 아마 이 회사가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이런 흐름들을 맞춰갈 이제 처음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오늘 또 이제 실적 발표하고는 그래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 단기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나왔던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역시나 올해도 예. HBM은 짱짱하다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주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HBM 관련된 쪽들도 HBM. 네, 이쪽도 HBM 같이 탑픽은 어떤 HBM 건가요? 탑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좀 아쉬운 거는 기가비스가 어제 보니까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 나오면서 약간 기존의 예. VC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 소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괜찮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가비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네, 그리고 에이직. 네, 에이직 군단. 네, 예, 그 군단이요. 예, 네, 왜 어떤 말씀 주신 거냐면 반도체 지금 연산 반도체 AI로 쓰이는 게 GPU죠. GPU가 사실은 게이밍 할 때 그래픽 카드 쪽으로 쓰였던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 쓰였던 코인 채굴하고 이럴 때 쓰였던 반도체인데 AI 시장이 이제 개화하면서 AI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시중의 반도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적합할까 해서 있던 걸 쓴 게 GPU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거고. 근데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AI 서비스 적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등등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또 주문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가야 하는 방향. 이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NPU 등등 다른 반도체의 연결고리로 나오고 각
반도체 회사들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IP 회사에 주목을 하셨고, IP라고 하면 설계 블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가져다가 이제 쓰게끔 하는 에이지 군단. 예. 혹시 전문가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네. 아닙니다. 이 정도 해야 이제 진행을 하죠. 앵커를 할 수 있죠. 역시 머니투데이. 네. 예, 앞으로도 머니투데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HBL 가겠습니다. 어제 HLB 급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 급등을 하고 있죠. 신약 허가 확신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 FDA 공장 실사 왔대요. 그러면 네. 거의 허가가 된다고 시장에서 봐서 네. 허가 임박이다 보도는 됩니다.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일단 며칠 전에는 중국 항서제약과의 그 병용되는 물질 가지고 또 예. 약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다가 오늘은 또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 됐네. 아니, 다 됐어. 이제 리보세라지 이제 거의 다 됐어라는 움직임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느낌을 쫙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못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젖혀졌던 2차 전지 올라오고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중간에 제약바이오 쪽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만약에 워낙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셌다,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못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올라오다가 또 꼬리만 달았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상황 쪽에 또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은 또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보여주고 있었던 우리 이제 신약 거의 다 된 것 같은 느낌 쪽에서 거기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영향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예. 더 주가의 탄력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레벨업은 시도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이제 고점대 부분을 안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냐. 요거는 아마 이전된 다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부분은 일단 계속 매수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 바이오 섹터로 바이오- 의견을 주신다면. 예, 제약바이오가 올해 봐야 될 첫 번째 섹터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러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보다가 계속 졸렵더라고요. 왜 졸리세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용어들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강도는 예. 생각보다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이거 봐라, 이게 너무 경제 좋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예. 금리에 대한 속도가 뭐 3월달 막 기대감 불러 이렇게다가 꺼졌죠. 예. 네. 그리고 또 3월달에 돼 말어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뒤처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봤던 부분들은 약간 훼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또 약간 축 처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한 2년 동안에 강했던 금리 인상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밀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모색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네. 간략하게 탑픽은요? 탑픽은 여기 있네요. 네. HLB. 이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